김민재 선수가 내일 밤이죠. 10시에 리그 경기가 있고 토트넘도 좋은 또 시간에 있네요. 좀 겹치죠. 겹치네요. 겹쳤구나. 전반전하고 좀 겹쳐요. 같은 날이구나. 자, 본머스를 만납니다. 밤 11시에 이제 만나는데 네. 지난 경기 일단 얘기 안 할 수 없죠. 어제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크로스를 44개인가요? 그렇죠. 네, 막 저 난사. 물론 뭐 0대1로 좀 끌려가기도 했고 막 그러면서 좀 난사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좀 답답한 모습을 계속 토트넘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나 토트넘이 네네. 맨유, 뉴캐슬, 그렇죠. 스포르팅 네. 연달아 만나면서 승리가 없죠.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특히나 이 과정에서 좀 안 좋았던 게 공격이 너무 단순하다. 네네. 이게 일단 문제였죠. 그렇죠. 특히나 뭐 크로스를 통한 아, 공격이 좀 너무 집중하면서 다이어도 들어가서 헤더하고 막 로메로도 가고. 근데 네. 사실은 이게 경기마다 문제점이 다 달랐어요. 맨유전에서는 맨유가 수비라인 내렸냐? 아니죠. 네네. 안 내리고 그냥 맨유는 정상적으로 경기했는데 사실은 후방 빌더의 문제가 나오면서 졌고 네. 뉴캐슬전도 뉴캐슬이 라인을 내렸냐? 이것도 아니죠. 뉴캐슬도 그렇죠. 라인을 올렸는데 라인을 뉴캐슬이 올리는 팀이니까 뭐 세세뇽을 일단 페리치를 빼고 세세뇽 넣으면서 좀 스피드로 승부를 보려 했는데 완전 밀렸지. 거기서 또 이제 전방 압박이 밀리면서 네. 후방에서 실수 나오고 하면서 졌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스포르팅전에는 페리치를 넣었는데 스포르팅이 수비적으로 나오니까 크로스만 올리다 또 끝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마다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뭐 동일한 문제도 아니고 계속 뭐 역습을 해야 되는 팀한테도 별로 좋지 않고 그렇죠. 지공할 때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토트넘이 안 좋은 흐름에 지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본인이 못하던 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개선이 안 되고 잘하던 것도 약간 좀 답답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네. 일단은 본머스 같은 경우는 리버풀에 0대9로 패한 이후에 이제 감독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게리 오닐이 팀을 이어받은 이후에 8경기 2승 4무 2패. 토트넘이 어떻게 좀 상대하기 어떤 팀일까요? 이 팀은 그러니까 이게 괜찮을까? 파커 감독이 가장 먼저 경질된 프리미어리그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사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았냐면 이게 운이 없었어요.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의 상대팀이 강팀이었잖아, 강팀.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3대0, 4대0, 9대0을 당했거든요. 대진도 어떻게 그렇게 걸리냐? 그러니까 2, 3, 4라운드가 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너무 몰아서 만나니까 네. 3연패를 하고 안 좋게 잘렸죠.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수석 코치를 하던 게리 오닐이 대행 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독 대행을 맡았는데 맡은 이후에 잘해요. 2승 3무 2패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냥 감독 대행해서 그냥 감독 계약을 정식으로 하자. 네네. 라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본머스를 그 다음에 맡아서 아주 잘 이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뭐 본머스가 초반에 강팀을 만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약간 수비가 좀 정비된 느낌도 있고.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전체로 기록 자체가 크게 달라졌어요. 아주 크게. 4경기에서 뭐 당연히 강팀 만났지만 리버풀도 너무 대패했고. 그렇죠. 1승 3패였거든요. 1라운드는 이겼어요, 그래도. 네네. 근데 4경기 동안 2개의 득점과 16개의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라운드에 2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 이후에 나머지 3경기에서 득점은 못하고 16개의 실점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경기 동안 5실점 이상을 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당 5실점이니까 그렇죠.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정도의 성적이 나왔어요. 근데 이 다음에 요 이제 아주 수비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시기가 지나고 게리 오닐 감독이 맡은 이후에는 좀 안정화가 됐어요. 8경기 동안 2승 4무 2패인데 일단 패가 적죠. 네. 2승 4무 2패.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8득점과 9실점. 득점은 적은 편이긴 한데 실점도 실점도 적어요. 네. 요건 이제 본머스가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경기를 지금 계속해서 펼치고 있다.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토트넘을 만나는데 토트넘도 지금 어찌됐건 공격적으로 잘 안 풀리는 상황에서 과연 본머스가 토트넘에게 좀 맞춤 전략을 들고 올 것인가. 뭐 예를 들면 수비를 쫙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강력한 압박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까요? 이 게리 오닐 감독이 그 본머스를 맡은 다음에 칭찬을 받은 게 뭐냐면요. 어쨌든 본머스는 프리미어리그에서 약팀이잖아요. 약팀이지.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팀마다 팀에 맞춤 전략으로 계속 나옵니다. 좀 유연한가요, 이거? 정말 유연해서 네네. 3백을 쓸 때도 있고 4백을 쓸 때도 있고 뭐 오른쪽 이제 풀백을 수비적으로 쓴다고 왼쪽 풀백으로 두면서 대인마크를 시킬 때도 있고 네네. 이렇게 상대 팀에 따라서 상대 팀의 공격 방향에 따라서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와요. 아 그렇군요. 특히나 수비적으로.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앞선에 너무 강팀들을 만나고 앞선에 강팀들을 만나니까 비교적 그 이후에는 전에 있었던 일정보다 쉽잖아요. 네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8경기에서 실점이 9개밖에 안 된다. 라는 건 그만큼 지금 본머스가 맞춤 전략이 잘 통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수비 라인을 내릴 때도 있고 그리고 상대의 뭐 후방 빌드업이 좀 불안하면 네네. 앞선에서 압박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본머스가 지금 하나의 뭔가 전술적인 특징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팀은 아닙니다 지금. 좀 맞춰서 이제 전략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토트넘전에 어떻게 나올지가 매우 궁금하죠. 아니 근데 사실 어떻게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 게 뒤로 쫙 빼도 토트넘 크로스반 할 거고 지공에 약하니까. 네. 전방으로 쫙 올려도 사실 토트넘이 지금 어려워하잖아요. 체력적인 부담도 있고 지금. 그렇죠. 둘 중에 뭘 나와도 토트넘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이제 게리 오닐 감독의 선택이겠지만 네네. 토트넘의 3톱 손흥민, 케인, 모우라, 네네. 클루셉스키나 히살리송은 이번 못 라운드도 나올 것 못 나올 같아요. 가능성이 예. 높거든요. 네. 그리고 뭐 왼쪽 오른쪽에 세세뇽과 뭐 에메르송 빠른 선수들 있잖아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 네. 그러니까 아마도 본머스가 부담을 많이 느끼겠죠. 당연히. 그렇지. 아무래도 그래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포백을 자주 썼는데 아마 이 경기는 3백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포백을 써도 3백에 가까운 전형을 나올 거고 아마도. 네네. 그러면서 분명히 토트넘이 3톱과 좌우 윙백을 써서 5명의 공격 라인을 만드니까 내려앉을라나? 웬만해서 5명의 수비수를 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아무래도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도 치르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를 활용해서 과감하게 한번 전방 압박을 해볼 것이냐. 그렇죠, 그렇죠. 그 선택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뒷공간 침투에 월드 클래스인 손흥민이 있다. 그래도 한방 이런 게 있잖아요, 토트넘. 그래도 손흥민이라는 이 역습에 최적화된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홈이지만 잠그자 라인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선택지 궁금해. 요게 이제 본머스가 어떤 하나의 뭔가 전술적인 이 스타일이 완전하게 막 확립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선택지가 되게 다양해요 지금. 네네. 그래서 이제 본머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달린 건데 일단은 라인을 내렸을 때는 토트넘이 문제가 너무 또 크로스만 올리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뭐 지난 경기에 바로 또 44개나 나왔으니까.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특히나 뭐 세세뇽이 나오면 좀 크로스까지 부정확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릴 때는 만약에 뭐 세세뇽이 나왔을 때는 크로스가 부정확하고 페리치가 나오면 크로스만 올리고 이게 극단의 선택지가 있어갖고 그런 이제 오히려 밀집 수비에 고전할 수도 있고요. 네네. 만약에 라인을 올린다면 본머스가 그러면 토트넘이 의외로 뒷공간을 공략하는 데 쉬워질 수도 있고 또 세세뇽 특히나 세세뇽이 나오면 그리고 만약에 라인을 올렸을 때 토트넘이 고전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페리시치. 최근에 수비 라인에서의 문제가 많거든요. 네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후방에서 이 본머스의 압박을 풀어내지 못하면서 볼을 빼앗길 수도 있고 네네.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어찌됐건 지금 이 본머스가 어떻게 들고 나올지 모른단 말이야 지금. 그렇죠. 강하게 앞으로 좀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토트넘 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걸어 잠근다. 그러면 페리시치나 세세뇽도 고민해봐야겠네 토트넘도. 근데 아마 페리시치가 주 중에 있었던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세세뇽. 아마 세세뇽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네. 이게 본머스가 내려앉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또 세세뇽 넣기도 세세뇽 넣기도 조금 그렇거든요. 네. 아예 내려앉는다 생각하면 그래서 이걸 또 콘테 감독이 고민을 하겠죠. 네. 과연 세세뇽을 넣을 거냐, 아니 페리치를 한 번 더 내세울 거냐, 요 고민을 또 할 거고. 고민거리가 많아 지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윙백이에요. 네네. 왼쪽도 그 고민이잖아요. 오른쪽도 마찬가지죠. 오른쪽은 더 심하죠. 오른쪽도 진짜. 도어티가 나왔을 때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뭐 에메르송 나오다가 막 도어티 나오니까 도어티가 잘한다 이랬지만 결국에 이제 우리가 뭐 스포르팅전도 보고 하면 에휴.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사실. 그러니까 도어티가 나와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 에메르송이 나와도 거기서 거기고. 진짜 양쪽이 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콘테 감독이 진짜 다른 변화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토트넘이 마지막 그 스포르팅전에 교체를 할 때 모우라를 윙백으로 시키고 그렇죠. 브라이언이를 투입해서 브라이언이를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썼거든요. 요런 것도 한번 깜짝 선발. 요건 이 콘테 감독이 한번 저기 콘테가 하나 이런 거를 콘테가 한번 깜짝 선발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왜 최근에 너무 흐름이 안 좋았으니까. 네네. 이 분위기 반전을 한번 시킨다. 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렇죠. 아니 그 로얄도 하나가 안 들어가나 그게?
아 솔직히 우리가 만약에 그렇게 노마크의 크로스 찬스가 오면 네. 한 번은 우리가 도움할 것 같지 않아?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아,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이야. 저는 그 프로가 아니라서 예. 하실 수 있나 봐요. 그런 상상 한 적이 있어. 내가 저 노마크 찬스가 나오면 한 번은 나는 크로스 도움을 할 것 같거든. 박스 안에서 노마크 찬스만 할 것 같아. 박스 안에서? 그래. 그래. 근데 지금 로얄은 박스 안에서 노마크 찬스 또 못해요. 그렇죠. 아니 수비발에 다 걸려. 그리고 최근에 그 로얄이 스포르팅전에 또 명짤을 한번 남겼어요. 이제 편집할 때 여기 한번 띄워줄 수도 있는데 네네. 노룩 패스를 했거든요. 노룩 패스를 했는데 뛰어가는 선수를 생각하지도 않고 해갖고 일단 못 받았어요. 뛰어가는 선수가 못 받았어요 일단. 네네. 근데 로얄이 노룩 패스를 한 다음에 자기가 봐요 다시. 그러니까 이게 멋있게 하려면 멋있게 하려면 그 호나우딩유처럼 하고 그냥 안 봐야 되거든요. 그치 안 보지 이렇게 하잖아. 근데 그게 또 정확하게 들어가야지 멋있잖아요. 근데 아니, 당연하지 그거는. 하고 나서 이게 안 맞은 것 같으니까 다시 봐. 옛날에.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고 나가는 걸 보는 그 짤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참 대단해 진짜. 안 봐야지. 안 봐야 재밌는데. 그게 간지인데. 그게 이제 그런 건데 자기가 자기를 못 믿는 거야. 해놓고 이거 진짜. 갔나 우리가 보는 거야. 지도 불안하거든 지도. 반노룩 패스. 그렇게 됐죠. 진짜. 자기 또 뭐 챔스 평점인가 높다고 또 올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라인의 문제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은 전체적으로 왼쪽 오른쪽이 되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왼쪽은 어쨌든 뭐 세세뇽이나 페리치나 두 선수가 어쨌든 툴은 있어요. 그렇죠. 뭐 페리치는 크로스 잘 올린다 이게 있고 세세뇽은 빠르다. 여기 있잖아요. 빨리 올라가서 뭐 손흥민 도와준다. 이런 게 있는데 오른쪽은 진짜 도어티가 나와도 거의 좀 뭔가 무난 평범. 에메르송이 나와도 평범. 크로스를 한쪽에서만 계속 올리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대팀 입장에서는 어차피 오른쪽에서 안 올라올 거. 저쪽만 마음 될 거 아니야. 왼쪽만 편하게 막자. 요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축구가 말이 돼 진짜로. 그래서 너무 이제 이 오른쪽 라인이 생각보다 많이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심지어 오른쪽 윙백이 토트넘이 지금 부자예요. 도어티, 에메르송, 모우라도 뛸 수 있죠. 네네. 여기 스펜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오른쪽 윙백으로 뛸 수 있는 선수가 4명인데 4명 중에 1인분을 하는 선수가 없어. 아직 한 명도 안 나왔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른쪽에서 크로스가 어느 정도만 올라올 수 있으면 그럼 막 흔들고 막 할 수 있지. 그러면 크로스를 통한 공격 패턴이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어찌됐건 반대편에서의 페리시치의 크로스로 득점 나오고 이런 장면도 나올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이게 이게 분산이 되면 네네. 어느 정도 공간이 또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나올 텐데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왼쪽 페리시치 아니면 뭐 손흥민한테 보내서 손흥민 크로스 맞아요. 이것밖에 안 하니까. 네네. 자, 일단은 저 토트넘도 토요일 밤 11시에 이제 본머스를 맞이하는데 진짜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나폴리 경기 있고 11시에 지금 토트넘 경기 있단 말이에요. 네. 아마 번갈아 가면서 계속 보실 거야, 진짜. 그렇죠. 너무 좋잖아, 시간대가. 치킨하고 맥주 하나 딱 시켜 갖고 나폴리 보다가 토트넘 보는데 좀 답답하면 다시 나폴리로 가고. 그렇죠. 손흥민 골 넣었다 그러면 약간 토트넘 보고. 이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